안녕하세요. 세계 음식 문화 여행의 우영민입니다. 오늘은 오세아니아의 식생활 문화에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오세아니아는 뭐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로 인제 되어 있는 대부분의 태평양 지역의 섬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영국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영국 중심으로 그 유럽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역의 기후는 사람이 살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후로 되어 있어요. 특히나 환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덥거나 춥거나 이러지 않은 날씨 1년 내내 큰 변동이 없어요. 일교차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사계절 자체가 굉장히 우리나라하고는 좀 정반대의 그 기후를 보이고 있죠. 식재료로는 해산물이나 과일, 육류, 치즈나 이런 것들이 매우 풍부해서 이들이 이용한 음식들 그것들을 이용한 음식들이 많이 발달이 됐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해도 호주로 유학 가는 게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쪽의 환경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도 되게 좋아서.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크게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시사철 너무나도 좋은 환경적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해산물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풍부하다는 거.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저렴하면서 신선한 해산물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 중에 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뉴질랜드는 여기 인제 이 밑에 또 되어 있습니다. 지역 위치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적 사회적 환경을 해서 보시게 되면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으로 인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평평한 대륙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태평양과 서쪽 인도양을 비롯해서 사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해양 국가, 아까 지도 본 것처럼. 그래서 대체로 건조한 기후를 보이는 호주 북부는 열대 기후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남부는 온대성 기후. 그래서 우리가 인제 대륙의 중앙의 사막지대에서는 나타나는 사막성 기후나 건조하고 일교차가 큰 것이 특징이다.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1793 년에 그 자유 이민이 시작되면서부터 유럽에서 호주로 가는 이주자들이 되게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발단으로 중국이나 미국에서도 이주자들이 호주로 많이 늘어왔죠. 그리고 인제 1860 년도에는 백인만의 이민 정책인 백호주의 라는 것들을 인제 만들기도 하고요. 백호주의를 폐지한 아래에 인제 그 아시아의 이민자들도 많이 늘어나기 시작한 그때 이후부터는 인제 아시아인들도 다 호주로 이민을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인제 나타납니다. 호주도 마찬가지 인제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인제 나타나기도 하고요. 호주 문화에서도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전체 인구 90% 이상이 백인이고 원주민은 한 2% 정도 공용어로는 영국식 영어를 사용하거나 영어 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가정도 한 17%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호주로 뭐 유학을 가거나 이럴 때 이제 영어를 배우려고 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국토가 광활하고 다양한 기후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산물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풍부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민족들도 인제 구성이 되어 있으니 세계 각국의 요리가 또 잘 나타나겠죠. 그리고 그 세계적인 요리들이 잘 나타나는 반면에 특별하게 뭐 '이것은 호주 전통 요리다.'라는 거는 없어요. 예. 여기저기서 인제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반면에 또 인제 육류 소비량이나 이런 것들은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음식 문화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시게 되면 영국계 사람들이 먼저 이민을 많이 오고 영국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식민 초기에서는 영국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 이주자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음식에도 변화를 되게 많이 가져다 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호주에서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그래서 1990 년대에는 오히려 인제 뭐 새로운 음식 문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오히려 "예전 음식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인제 해산물을 이용하는 요리들.
호주에서는 새우나 바닷가재, 굴, 연어, 도미나 이런 것들 신선한 해산물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요리들이 발달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시드니는 생굴 요리, 서부 지역은 바닷가재 요리, 도미 요리 이런 것들이 유명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육류를 이용한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서 호주는 목축업이 발달해서 질이 좋은 쇠고기나 양고기, 닭고기를 대량으로 생산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소고기를 사러 가도 미국산, 호주산 이렇게 있는 것처럼 호주산의 쇠고기는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해요. 거기에 캥거루하고 호주산 타조 이런 것들도 인제 즐겨 먹기도 하고 거기에 뭐 악어라든지 물소고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즐겨 먹는다라고 합니다. 호주는 또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돼지고기가 쇠고기보다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그 돼지고기 먹는 거보다 쇠고기 먹는 게 훨씬 더 어 많이들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호주인들은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서 불에 구운 쇠고기나 새끼 양고기, 돼지고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바베큐는 보통 쇠고기, 소시지, 토마토 이런 것들을 두껍게 구워서 볶은 양파와 함께 먹는 것들, 그리고 간은 인제 소금이나 후추로만 양념을 한다라는 거. 대부분 가정에서는 바베큐 기기나 또 이런 화덕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숯불 위에서 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리는 뭐 여름철 저녁이나 휴일이나 아니면 공원이나 이런 해변에서 어 가깝게 인제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대중적으로 인제 많이들 해 먹는, 고기를 좋아하고 고기를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다음에 우유나 유제품들을 이용한 이런 요리들도 있죠. 호주는 인제 아무래도 산간 지역이 되게 깨끗해요. 그래서 목축업하기에도 되게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에 우유나 유가공품, 버터, 치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생산이 되고 또 판매가 된다라는 거. 치즈는 순수함의 그 명성이 되게 높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유뿐만 아니라 양적 염소젓 이런 것들도 치즈를 만드는 데 다 사용하기도 하고요. 주로 인제 테이스터 치즈와 체다 치즈를 많이 먹는다는 게 호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과일과 가공품의 이용. 그래서 호주에서는 열대 과일은 오렌지, 키위, 바나나, 망고 이런 과일들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리고 과일이 또 많이 나는 나라로서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싸게 맛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한 이제 뭐 잼이나 주스 이런 것들도 많이 먹기도 하고 과일 가공품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이용한다. 보실 수 있어요. 호주의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하는 건 베지마이트. 소금과 채소즙, 이스트 추출로 만든 크림 타입의 빵 스프레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흑갈색을 띠고 초콜릿 소스처럼 보이고 냄새가 특이하고 짭짤한 맛을 낸다는 거. 여러분들 혹시 이거 베지마이트 같은 경우는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그 샘 해밍턴이 아이들한테 인제 주는 잼이 있거든요. 예. 그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벤틀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채소잼, 채소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국식 베지마이트에서 인제 유래가 돼 가지고 만들어진 어 음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미트파이. 진한 버터 향이 나는 파이 껍질 속에서 닭이나 쇠고기 간 거를 듬뿍 넣어서 완두콩, 그래비 소스를 뿌려서 인제 먹는. 그래서 미트파이 같은 경우는 간식으로 먹거나 아니면 커피에 곁들여서 식사 대신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그 피시앤칩스.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영국의 대표적인 요리가 피시앤칩스죠. 그래서 피시앤칩스도 호주에서도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밀가루를 묻혀 찐살 생선을 길게 튀긴 다음에 감자튀김과 함께 곁들여 먹는 음식이기도 하고요. 레밍턴. 코코넛 가루를 묻힌 정육면체 초콜릿 스펀지 케이크인데요. 그 커피랑 같이 많이들 곁들여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파블로바. 파블로바 같은 경우는 달걀 흰자와 설탕을 이제 섞어서 구운 머랭 과자에 신선한 과일과 휘핑크림을 얹어서 먹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파블로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먹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오지바비. 오지바비라고 하는 거는 호주식 바비큐 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밥이라고 부르는 게 호주식 바비큐예요. 여기에 인제 고기를 어떤 걸 쓰느냐, 쇠고기냐 양고기냐 닭고기냐 아니면 뭐 소시지, 생선, 새우, 문어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오지바비를 만들어서 먹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홈부시엔이라고 하는 건 닭고기를 허브 양념에 2 일간 재워 두었다가 구워 먹는 게 이제 홈부시엔이고, 그다음에 캥거루 요리도 꽤 많이 먹어요, 호주에서는. 그래서 스테이크나 아니면은
꼬리 스튜를 만들어서 먹거나 햄버거 패티, 라자냐 이런 재료로도 많이 이용이 되기도 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캥거루가 다른 고기에 비해서 지방이 굉장히 적어요. 콜레스테롤 함량도 되게 적고 그래서 다이어트식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가 좀 더 많이 되고 사람들이 캥거루 요리를 많이 먹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처음부터 먹었던 건 아니고요. 1993년에 이제 식품으로 승인이 되면서 그러면서 인제 호주에서 소비량이 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는 먹지는 않았었고요. 예, 그 호주 하면은 캥거루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리고 그 항공사도 캥거루 그 그림을 항공사에다가 넣을 만큼 굉장히 대표하는 동물인데 그걸 인제 1990년도 93년도 이후에부터는 이제 먹기 시작했다. 그다음에 부시터커. 그래서 부시터커는 이제 원주민들의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일이나 씨앗, 너트, 약혼과 같은 근체류, 캥거루 요리, 악어 요리 이런 육류나 생선에 있는 생선류, 도마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요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많이 먹지는 않고 이제 간간이들 이제 먹기도 하고요. 댐퍼. 댐퍼는 불 꺼진 모닥불에 소다를 넣은 밀가루 반죽을 부풀려서 밀가루 반죽을 인제 묻혀 가지고 인제 불려서 먹는 부풀린 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밀가루 반죽에 소다를 넣고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먹는 빵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 가지의 이제 대표적인 음식을 살펴봤고요. 호주의 커피. 호주는 블랙 커피를 거의 인제 호주의 커피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우유가 들어간 커피를 원하면 화이트 커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일반 커피는 이제 블랙 커피고요. "내가 우유를 원한다." 우리는 뭐 라떼라고 얘기하죠 일명. 근데 그거는 이제 화이트 커피로 주문하면은 우유가 들어간 거. 블랙 커피는 농도에 따라서 숏과 롱으로 나눠지기도 하고요. 롱커피는 가늘고 긴 컵에 좀 엷은 커피라고 보시면 되고 숏커피는 작은 컵에 든 진한 커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에스프레소라든지 쪼끔 더 진하게 커피를 먹고 싶으면 숏커피로 인제 주문을 하시면 그렇게 진한 커피로 드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렇게 인제 또 나눌 수 있고요. 호주의 인제 술을 살펴보시면 맥주집인 펍에 달린 인제 전문 판매줄인 바틀샵에서만 인제 팔아요. 그래서 바틀샵은 보통 맥주집인 펍에 같이 딸려 있고요. 18세 이상 사람만 술을 살 수 있고 술을 살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호주의 거리에서는 우리가 풀 라이센스라고 해 가지고 BYO라는 이제 표시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게 일종의 이게 허가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술을 팔아도 된다."라는 허가증 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곳에는 거의 대부분 고급 레스토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레스토랑에서는 술을 주문해서 마실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인제 많이들 이제 마시기도 하고요. 호주에서는 이제 술을 보시게 되면 맥주. 호주는 굉장히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이런 그 스티로폼 쿨러가 있는 스티로폼 안에다가 인제 차갑게 이렇게 넣어 놓고서는 마시기도 해요. 그래서 맥주 소비량이 호주인들이 세계 3 위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마시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호프 맥주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포스터스 이런 맥주들 그리고 호주 내에 가장 많이 소비되는 빅토리아 비터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맥주 종류로는 생맥주인 드리프트 쓴맛이 강한 비터, 쓴맛이 약한 라거 이런 것들을 인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라거 위주로 많이 선호를 하고 많이 먹기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포도주. 호주의 포도주는 깊은 맛보다는 신선한 맛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호주인들은 나무통에서 숙성시켜서 참나무 향이 나는 백포도주하고 스파클링 와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호주의 스파클링 와인은 산피행 제조법에 따라서 2차 발효시키도록 법으로 이제 규정이 되고 있고요. 이 와인만을 샴페인 라벨을 부착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해 포도 축제나 이런 것들이 또 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포도 밟기 경연대회, 포도주 시음 이래서 전통 독일식으로 인제 진행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보실 수 있고 호주인들의 인제 레스토랑 레저를 잠깐 보시게 되면 복장의 규제 여부를 예약할 때 인제 확인을 한다. 그래서 드레스 코드나 이런 것들을 인제 확인을 좀 한다라는 거. 그리고 종업원이 안내할 때까지 입구에서 인제 기다린다는 거. 그리고 빵은 반드시 손으로 떼서 쪼금씩 먹는다는 거.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팁을 한 10% 정도 종업원에게 주는 게 예의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인제 영국식
이런 스타일로 인제 많이 잡혀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제 나중에 뭐 호주를 간다고 하면은 호주의 유명한 이런 음식들 그리고 뭐 술 이런 것들을 같이 곁들일 수 있게끔 드시면은 또 되게 좋은 여행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는 정말 살만하고 정말 되게 그 환경적인 부분이나 기후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되게 좋게 그 사람들이 살기에는 너무 좋은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 정도 인제 호주를 한번 여행을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